안녕하세요, 야키토키입니다. 오늘은 발에 생기는 백선인 무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백선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발생하는 백선을 말해요. 우리에겐 무좀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백선은 피부사상균이라는 진균, 즉 곰팡이가 피부에 침범해 일으킨 모든 감염을 뜻합니다. 피부사상균은 각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생활하는 각질 친화성 곰팡이예요. 백선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머리 백선, 사타구니 백선, 몸통 백선, 손 백선, 발 백선, 손발톱 백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표면의 각질층, 모발, 손발톱의 침범에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 중 가장 잘 침범하는 곳이 발이에요. 발백선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좀약 광고를 보면 지긋지긋한 무좀이라는 문구가 자주 보이는데요. 포자로 번식하는 곰팡이는 잘 퍼지고 또 잘 증식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재발이 잦아요. 그 때문에 완치도 어렵지요. 발백선은 전체 백선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피부사상균 중에서 발백선을 생기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적색 백선균인 트리코피톤 루브럼을 꼽을 수 있어요. 트리코피톤 루브럼은 발에서 시작해 손, 사타구니, 손톱 및 발톱으로 퍼질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만성화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백선은 손발톱 백선과 중복 감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발백선의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백선은 발가락 사이에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하얗게 짓무르고 피부가 갈라지며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발 구조상 통기가 잘 안 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와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발바닥까지 증상이 번질 수 있는데 발바닥과 발 옆 부분에 노란 액체가 차서 물집이 생기기도 해요. 발바닥 전체에 하얀 각질이 두껍게 생겨 고운 가루가 떨어지는 것도 발백선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발백선이 생기면 많이 가렵고 발냄새가 심해지는데 가렵다고 손으로 긁으면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백선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는 항진균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항진균제를 바르거나 복용하는데 바르는 국소 외용제로 먼저 치료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경구약도 함께 사용합니다. 경구약으로 복용하게 되면 약물을 직접 환부에 바를 때와는 달리 약물이 닿기 어려운 발톱 밑과 같은 부분에도 말초혈관을 통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진균제는 이밀다졸계 제제, 알릴아민계 제제, 모르폴린계 제제 등이 있습니다. 진균의 세포막은 사람과 달리 에르고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어요. 에르고스테롤은 진균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따라서 많은 항진균제들이 에르고스테롤의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항진균 활성을 나타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항진균제는 어떤 단계를 억제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아졸계 항진균제는 나노스테롤 14알파 디메틸레이즈를 억제해서 세포막의 결함을 유발합니다. 알릴아민계 항진균제는 에르고스테롤의 합성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스쿠알렌 에폭시다제를 억제함으로써 에르고스테롤이 결핍되도록 합니다. 알릴아민계 항진균제에는 페르비나핀과 나프티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중 페르비나핀을 함유하고 있는 약품은 단 한 번만 사용해도 효과가 있게 만들어진 제제도 있어요. 약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땡땡땡 원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바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효과적인 약물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약물을 바르면 1, 2분 내에 실리콘 필름막이 형성되어 상처 부위를 보호하면서 약물의 피부 투과율을 높입니다. 따라서 테르비나핀이 각질층에 최대 13일간 안정적으로 머물러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번 도포할 때 발 전체에 한 통을 다 쓰고 도포한 후에 24시간 동안은 발을 씻지 않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모르폴린계 제제는 에르고스테롤에 합성해서 두 단계를 저해야 하는데요. 14알파 리덕테이스와 78 아이소머레이스를 억제하여 진균의 세포막에 에르고스테롤을 결핍시킵니다. 만약 발바닥의 각질층이 심하게 두껍다면 도포한 약물의 흡수가 저하되어서 약효가 감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발바닥 각질이 두꺼운 경우 바르는 국소용 살리실산이나 요소 연고를 먼저 사용하여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살리실산과 요소 모두 각질층을 녹여 얇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실산은 각질층의 pH를 감소시켜서 각질세포 사이의 응집력을 감소시켜 각질을 연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소는 각질층을 얇게 하고 과다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해요. 또한 요소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각질을 제거하고 나서 항진균 치료를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항진균제는 어떤 약물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사용 방법이나 치료 기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사 선생님의 복약 지도를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피부 사상균은 축축한 환경에서 잘 번식해요. 발백선은 영어로 애틀리트 푸트, 즉 운동선수의 발이라고 부르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화를 오래 신고 있는 운동선수 발의 환경이 무좀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을 온종일 신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이 청결하고 건조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오늘 이렇게 발백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발백선이 손발톱 백선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발만 치료하면 발백선이 다 나아도 발톱을 통해 다시 감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손발톱 백선도 한 번에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키토키였습니다.